새해를 맞아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 창업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투자 전략, 어떤 종목들 투자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대가로 유명하신 우리 박영욱 스마트 인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사무실을 되게 소박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네. 딱 그 연구하고 투자 전략도 짜고 예. 또 회의하고 예. 뭐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만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여기에- 그거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예. 99년도 말에 네. 이 건물에 들어와서 뭐 여의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의 네. 월스트리트, 네. 뭐 금융가 중심인데 그 건물이 이게 높지도 않고 네. 제가 있는 층이 이제 또 네. 중상위층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저는 뭐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불필요하게 넓게 쓸 예.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련하시고 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쭉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 야, 뭐 그렇게 많은 회사 투자돼 있고 이러니까 네. 왜 그 사옥 하나 가지지? 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네. 저는 이건 충분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런 것들이 좀 놀래가지고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오시면은 우리 박영욱 대표님 되게 소박하게 딱 연구실 컨셉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것부터 먼저 여쭤봤고요. 자, 일단 궁금한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건데 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그 마음에 먹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옛날에? 사실 이제 증권사 다닌다는 게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그 네. 안정적인 그 직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증권사를 이제 그만두고 네. 증권사에서 또 다시 투자 상담사로 이렇게 네. 전문직으로 있다가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업을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네. 했는데 전업 투자가의 길. 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증권사에 이제 있다 보면은 이 시황 흐름에 따라서 네. 집을 샀다 팔았다 할 것 같고 네. 나의 어떤 그 가치 투자 철학을 이렇게 네. 실현시킬 수 없어서 네. 제가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때 네. 그 가감하게 용기를 내서 전업 투자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던 거는 나름대로 이제 투자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증권사 직원으로서 일할 때는 좀 그런 투자 철학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영업 이제 행위를 통해서 네. 뭐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만이 또 회사에 기여도 하고 네. 또 뭐 고객한테 네. 이렇게 이익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네.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97, 8년도 교부증권 이제 압구정 재무장을 하면서 네. 가장 좋은 점포 지점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이렇게 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당시에 이제 IMF가 와가지고 네. 정말 큰 이렇게 실패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까지 이렇게 팔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제 겪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수가 크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락장세일 때니까 어려움을 그 증권사 계실 때 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 당시 이제 주식 투자했던 그 고객들의 자산들이 이제 크게 이제 손실이 나고 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99년도 이렇게 부터해서도 주가가 또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주식 투자는 물론 사고 팔고 해야 돈을 이제 벌어지지만 네. 진중한 면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는 네. 돈을 벌기가 쉽지 않구나. 네. 좀 그 길게 좀 이렇게 네. 기나목으로 보고 투자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에 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은 그걸 실현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보증권을 그만두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투자 전문위원으로 고객들과 함께 이제 나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면서 투자를 했지만은 또 9.11 테러가 나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고객들은 다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안고서 네. 그 당시에 뭐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일 일태가 나면서 이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는 뭐 두세 배씩 이렇게 오르고 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시드머니 자금이 마련이 돼서 그러니까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았던 그게 그렇죠.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의 시드머니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12 테러는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사건의 예. 그런 풍파 속에서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한 거라고 보면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 투자 성과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과 어떤 기회 요소들은 어떤 게 그 사이에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공한 어떤 요인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꾸준히 이제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24시간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투자한 기업들을 정확히 알고 이제 가치를 측정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주어지고 그 어려울 때마다 이제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은 주식을 사서 모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에 이제 축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전문 투자로 이제 나서신 이후에 계속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그때 투자의 어떤 전략,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어떤 노력, 그다음에 공부, 그리고 또 이제 실천이 결국은 어떤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한 기업을 이렇게 그 공부하고 투자하기 전까지 그 기업과 이렇게 동행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평가해서 투자 시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이렇게 해왔고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확신 어떤 그 신념까지도 이렇게 배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빠지고 이럴 때 그 주식을 이렇게 사서 뭐 분명히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가치의 주가는 이렇게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그 투자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제 자산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공부한 양하고 매수한 이후에 공부한 양하고 비교하면은 언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는 누가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국장님이 저한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일단 뭐 조금 사나 봅니다. 왜냐면 주식을 그 사보는 거와 사보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100주나 아니면 1000주라도 이렇게 맛보기. 사놓고 나서 이 회사가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내 가치에 맞게끔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공부를 해서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처음에 투자했을 때보다도 투자하고 난 이후에 그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주식 사놓고 대부분 다 그 위에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주가만 바라봐가지고는 그 기업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투자 그 할 때보다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맛보기 매수 이후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 생김에 따라서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인식이 딱 되면 이후에 어떤 위기가 와서 약간 이제 조정받고 하락을 하더라도 더 매수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업의 시대에 기업만이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뭐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게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치 않으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생 함께 할 기업 서너 개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업이라도 자기 기업화하면 그 기업의
그 주가 흐름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그 기업의 성과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평생 이제 증권 뭐 직장도 다니셨고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셈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주변에 지금 증권사 다니는 후배들이나 네. 주위에 뭐 분들이 예. 이제 전업 투자자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을 주십니까? 뭐 저는 뭐 창업이긴 창업인데 어쨌든 이쪽 업종은 이제 창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젊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건 원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런 창업이나 전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이제 창업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런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들어준 기업인들, 이해관계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만 이제 기업의 시대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많은 그 지단한 노력이 있어야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진짜 내가 감히 그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재미있다. 꼭 뭐 내가 사업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이제 질문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창업을 하든 아니면 전업 투자를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게 돈을 벌고 과거처럼 이렇게 끈기 있게 직장 생활에 이제 종속이 돼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다양성이라든가 또 이 뭐 우리는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면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공유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지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지금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재밌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꿈, 자기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실현하는 건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40 이후에 해라. 이게 불혹의 나이. 40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도 40살 이후에 제가 자립을 했지 않습니까? 40살까지 정말 열심히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직장에서 조직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스킬을 다 닦고 나서 이제 내 마음도 좀 다스릴 줄 알고 불혹의 나이. 또 이 세상의 어떤 흐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주식 시장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도 거두신 분도 있고 또 이 와중에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실패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 대표님이 작년에 주식 예를 들면 뭐 성적표랄까 개인적으로 매기면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본 사람들은 크게 벌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반타작 정도 했다. 그 시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매매했던 이제 그런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은 뭐 약간 이렇게 수익률을 올려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뭐 1년에 뭐 20% 정도.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뭐 역동적인 어떤 투전판과 같았다. 우리나라의 그 시가 상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지 않습니까? 근데 뭐 2차 전지주라든가 뭐
AI 관련 뭐 반도체 아니면은 초전도체, 방산주라든가 테마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보면 상한가 폭이 30%인데도 막 2, 3일씩 상종가는 이런 장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된 그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하면서 좀 빨리 손바뀜을 빨리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패하신 분도 많고 성공하신 분도 많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실제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부안해동하는 이렇게 투자를 했던 그런 분들은 뭐 실제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꽤 많지 않을 거라고 다시 봅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되돌아온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막 치고 올라갔다가도 올해는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금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한국 증시를 눌러왔던 그 불공정한 행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 그 대주 조건 완화와 그 투자자 보호 제도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어떤 시장 질서와 공매도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증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 보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신년에 거래소에 방문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상법까지 이렇게 개정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년에 굉장히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좀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저는 이제 대주 조건 완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은 매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허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주 조건 한도가 2013년도까지는 이제 100억까지였거든요. 100억 그다음에 그 3% 코스닥은 4% 50억이었는데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년 되면은 그 이제 대주주 이제 자본가들이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항상 그 2,000포인트 그 박스권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주식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3,30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600으로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급의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금 이제 대주 조건 한도가 이제 완화가 이제 50억으로 그것도 이제 개인 한도가 50억이니까 4인 가족이면은 어떤 좋은 갭이 있다고 그러면은 20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전화만 많이 받는 게 뭐 기업인이 됐든 아니면 이제 자본가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됐든 이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부동산 자산이 좀 많아요. 6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65% 이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5% 정도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제 미국 선진국이나 유럽 이런 쪽들은 거의 한 7대3 정도로 그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도 5대5 정도인데 우리는 너무 부동산이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대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해외 시장이나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갔던 자금들이 이제 대주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증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수지에 그동안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기들이 대부분 다 막 늪 같은 데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이렇게 막 놀았다고 하면은 이제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작은 고기, 큰 고기 뭐 이렇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허들이 네.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었거든요. 뭐 여기 이제 제가 그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이 지금 곧 나옵니다. 네. 왜 한국 주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이제 테마는 개인 주주들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왜 그 주식 우리나라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명예를 왜 안고 사느냐? 네. 그걸 물어보면은 뭐 왜 우리나라 기업에 왜 투자를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야, 이 뭐 주식을 투자해도 기업에 투자를 해도 기업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미국은 한 92%, 뭐 대만도 한 65%. 그다음에 대부분 다 뭐 7, 80% 되는데 동남아 국가들도 그 우리 뭐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은 다 그 4,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9%라는 이 낮은 배당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정말 이 투자를 해놓고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그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왜 그 주주 환원율이 낮은가? 이러다 보면은 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불투명한 어떤 뭐 이렇게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 거버넌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환원율이 낮고 또 그 배당 세금에 대해서 그 이 대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산이 돼서 거의 한 뭐 준수세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을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그 내야 되니까 대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상속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대주주도 이제 이렇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게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 제도를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렇죠. 시장이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증권 시장이 좀 괜찮을 걸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번에 또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기업의 그 상법 382조 네. 그 사망에 보면은 네. 그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 이제 이사는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 아니면 회사와 일반 주주의 그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한다. 이 상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그 포레스트 검프 아시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애플에 투자해서 크게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어떤 그 뚝심 있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오히려 그 회사는 좋아지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주주들이 본인의 이제 권한과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점차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도 안정화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좋아질 걸로 본다. 네, 그렇죠. 뭐 이제 아까 대주주권 그 완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제도, 그리고 또 이제 공정한 어떤 그 시장 질서와 더불어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을 만든 그 지배주주들의 어떤 배임이나 뭐 횡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일벌백계하는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공매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이 불공정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또 주식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을 돕고 투자자를 돕는 입장.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 의미에서 볼 때 이 공매제도가 이제 그 동안에는 이 외국인이나 기업인들이 거의 한 97% 정도 참여해서 그 정말 많은 수익을 이렇게 올려갔거든요. 개인들은 2%밖에 이제 참여를 못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은 외국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주요 그 기업들은 수급이 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매도 이런 일반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그렇게 외국인이나 기업인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 시장은 지금도 아직도 수자급으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허점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불법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신용거래와 그 공매 자금을 비교하면은 이 공매 자금이 반밖에 안 되는데 신용거래의 한 40배 이상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외국인이 거의 한 73% 정도, 기관이 한 25% 정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수익을 가져갔는데 저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전 종목의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이 전산화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이나 그 상환 기간을 정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105%로 이렇게 하고 90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105% 너무 낮다. 일반 개인은 이제 120%였거든요. 그러면은 신용은 130%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을 유지하니까 공매 제도도 130%로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105%면은 500만 원 가지고도 1억을 이렇게 대조할 수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안정화시키고 이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를 이렇게 참여해서 크게 이렇게 실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증권 시장이 좀 나는 건실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좋아진다는 걸 이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일반 이제 투자자들은 또 우리 박 대표님 만나게 되면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업종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이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하도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이 시청자들이 볼 때 별로 뭐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박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많은 종목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좀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러이러한 업종들이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요즘 이제 핫하게 잘 나가는 이제 방산 부분, 2차 전지 부분, 그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박과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강 달러에 기조한 정말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던 것을 이제 이게 서서히 금리 기조로 가겠죠. 이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빠졌던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도 정말 이렇게 요즘 막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업에 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뭐 삼바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그 중소형 우량주나 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야 일부 기업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 우리 증시 쪽에 자금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증권회사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부동산의 PF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또 생존하는 기업들은 증시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기업들도 이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는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비싸면 허당입니다. 쌀 때 결국은 사요. 예, 어떤 기업이든 경기 있는 기업들을 그 낮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정말 이 보석 같은 걸 찾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성이 에서 비껴갔지만 상당히 우량한 종목들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 또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종 종목들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두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 주장하시는 대로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예, 우리가 뭐 이제 밥만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걸 먹고 살지. 아니, 밥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그 우리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저는 K푸드 산업 중에 대표적인 뭐 농심이 됐든 뭐 제일제당이 됐든 오리온이 됐든 뭐 오뚜기가 됐든 이런 기업들도 저는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류 문화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식문화를 이제 세계 사람들이 그 따라 배우고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K푸드 산업이 과거에는 이제 내수 기업이었는데 글로벌 지금은 산업이 이제 됐죠. 글로벌 산업으로 지금 네. 크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농심의 주주입니다만은 농심도 이제 국내보다도 미국에 지금 1, 2 공장이 거의 그냥 풀 캐파로 좀 돌아가고 있고 3 공장을 지금 하나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그 농심의 어떤 라면을 먹게 되고 이러면 이런 기업들은 굉장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 각 업종을 대표하는 그 1등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뭐 국내 주식이나 이런 우리 증권 시장 그다음에 제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언제 또 이렇게 베트남에다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트남으로 지금 발간된 주식 안내 가이드 책이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책, 에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아 이거 두 번째? 예, 이게 베트남은 모릅니까? 에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또 있나요? 예, 베트남?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아 이거 두 번째 책이에요? 예, 예. 아 이거 언제 두 권이나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정경련에서 이제 그거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금년에, 작년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요게 12월 제가 때 베트남을 좀 출간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아요. 꽃나 쭈 꾸어 주안니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어. 쭈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네네네네. 이 책이 지금 그 출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베트남에서 그 탑 5 안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야 베트남도 이 교육열과 그 이 투자 예. 그 열기가 대단하구나. 근데 제목도 되게 잘 지었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베트남에 이제 교육열도 높고 예.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많고 예. 그리고 주식 시장이 이제 오픈된 지 이제 몇 년 지나가면서 주식 투자 인구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심이 막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아 니들이 기업의 주인이다 이런 이제- 책을 이제 한국 사람이 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제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이런 자본주의 어떤 그 시장 경제 이런 쪽에 앞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목을 이 책을 지금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음. 그 하노이의 그 누이엔 박사라고 음. 한국어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제 한국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는데 일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정말 이게 그 살 수가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 누구 이제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읽고서 감동을 해서 처음에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그 책을 읽고 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2년 전에 이제 출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이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황선아 아는 씨라고. 제가 아는 분도 있네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이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베트남의 그 베트남 교민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몇 명이나 사시는 줄 아십니까? 16만, 17만 명. 25만이 넘습니다. 25만이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정경련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이 베트남 이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거의 한 5시간 이상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만 이 책을 사도 한국에서도 잘 팔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침에 그 5시 반에 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이제 이거 한국에서도 운동을 팔아요? 하고. 한국 서점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직송해 온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책을 통해서 7, 80명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한번 참여를 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근면하고 막 의욕이 앞서고 에너지가 이렇게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그 12월 달에 그 봉화에 경북 봉화에 이제 베트남 공동체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서 2번에 걸쳐 가지고 투자 강연을 했거든요. 그게 가는데 이제 첫 번째 갈 때도 그랬지만 이제 2번째 갔을 때 그 막 꼬마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하 공연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 이제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베트남 애들들 보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쁘고 정말 아주 그냥 막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걔들한테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걔들은 이제 이 금융경제 교육은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베트남 애들은 3개 국어를 할 줄 알더라고.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영어. 그래서 애들은 벌써 이제 그 출발선부터 글로벌, 우리하고 다르다. 글로벌 인재죠. 글로벌.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 봉화가 정말 그 미국의 그 오마와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애들에게 내 투자 철학을 그 공유해서 지금부터 애들에게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나는 40에 시작을 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나보다 그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나와 같은 훌륭한 투자자가 나오면 봉화가 그 미국의 오마하 같은 이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만 막 뜨거운 박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베트남 종목이나 뭐 하여튼 뭐 베트남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베트남 쪽 상품이나 기업에 투자도 좀 하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국내 기업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내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저를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참 진부하다. 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K푸드 입장에서 글로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투자도 글로벌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 뭐 제 이제 농심 투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투자해 놓고 그 이게 주가 올라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게 투자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이 기업에 의존해 살아가잖아요. 만약 나까지 그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야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고 뭐 우리 그러면 중서민의 삶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국익과 애국심으로 예, 뭐
저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 투자를 해외에서 하고 번 돈을 있습니다. 더 큰 돈을 국내에 투자하시는 컨셉으로 하시는. 아, 그것도 좋죠. 그것도 이제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어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보면 미국은 매년 한 12%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나 아니면 그 덴마크 이런 쪽은 이제 8% 이상. 그 대만도 8% 이상 성장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도 5% 이상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2% 미만의 성장을 해왔거든요.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작년에 대만보다도 그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10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 대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이게 친시장 정책, 증권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환경이나 이제 문화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정착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부응해주고 기업들이 부응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도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2015년도 이후부터 지금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주가가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단계를 지금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갖춰지고 나면 저도 이제 뭐 베트남이 됐든 아니면 뭐 신흥국인 뭐 인도가 됐든 이런 쪽도 이렇게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뭐 등등 해서 뭐 조언으로 좀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뜻하시는 거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권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식 투자가 이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주 높고 큰 길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이 뭐 5, 60이 돼도 지금은 굉장히 청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고, 주식 투자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 자본가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은 야, 부끄러워하잖아요. 조금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투자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면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대한민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두 만들어 가야죠. 시티타임즈가 좀 그런 역할을 좀 저희도 뭐 하여튼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장,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잘 알려드리고 또 우리 박 대표님 같이 이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애쓰시는 그런 노력들은 또 더 관심을 갖고 저희도 보도도 하고 내용을 좀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네, 오늘 두서없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대가이시면서 주식 농부로 유명하신 박영욱 대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티타임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